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온디맨드 이미지 서버를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걸 이제 발표하게 된 권민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학생인데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주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온디맨드 이미지 서버가 뭔지랑 이거의 개발 동기, 그리고 제가 구현했던 아키텍처와 각 일부 이제 모듈의 구현체,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한 주제인 온디맨드 이미지 서버가 과연 무언가 하면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미지 서버에 이미지를 던지면 내가 원하는 뭐 썸네일이라던가 뭐 리사이징 또는 로테이트 등등의 어떤 변환된 이미지를 이미지 변화를 처리해주는 이미지 서버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저가 서비스에 접속을 해요. 근데 이 서비스에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의 이미지가 필요할 때 그 이제 원하는 파라미터를 던지면 이미지와 같이 이제 이미지 서버에 던지면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여러 타입의 이미지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이제 다시 던져줍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장점은 이미지를 저희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미리 생성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원할 때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이제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사실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되게 프로필 사진도 있고 그거 이제 크게 보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체 보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이즈 이미지가 필요한 모바일 앱 그리고 이미지 기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왜 개발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학교 이제 복학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사이즈에 변경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걸 또 디자이너한테 요청해서 받는 거는 되게 간단한 작업인데 비용이 좀 높잖아요. 계속 컨택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없으니까 이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바로 패치에 적용해서 하니까 이제 리사이징 자동화가 됐죠.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서버는 엄청 진짜 기능이 딱 한 개였거든요. 위스만 조절하는 기능. 그래서 이걸 개발해 보니까 되게 편한데 뭔가 아쉬웠어요. 되게 좋은데 기능이 딱 하나니까.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게 해서 이제 오픈 소스 온디맨드 이미지 서버를 만들어 보자 해서 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선 서버니까 서버가 필요하죠. 네, API 서버가 한 개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API 서버가 그 정적인 설정 파일이 아니라 그 사용자가 이제 커스터마이저블하게 가능한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컨피규레이션 파서와 이제 피터 컨피규레이션 이제 포맷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싱해서 이제 서버에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사용하려면 저희가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오거나 저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스토리지를 이제 관리해야 되죠. 이제 스토리지 모듈이 한 개 있어요. 여기서는 스토리지는 이제 크게 종류가 두 가지죠. 가져올 소스 그리고 저장할 스토어.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스토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들은 S3와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모듈은 이제 완성됐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미지를 처리할 그 엔진이 필요하죠. 이름은 엔진인데 굉장히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간단해요. 그냥 트랜스포밍 작업을 프로세싱하는 엔진입니다. 기능은 이제 썸네일, 리사이징, 플립플롭, 로테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서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를 온디맨드라고 해도 계속 요청해서 매번 생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 비용도 소모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성하지 않고 이제 캐싱해 둔 다음에 그 패스를 동일한 조건의 그 파라미터가 되면 이제 그것만 가져와서 바로 쓸 수 있게 캐싱하는 서버입니다. 이제 캐싱 서버도 이제 캐시 스토어라는 모듈로 관리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메모리 캐싱이랑 이제 레디스 캐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리사이징이나 뭐 로테이팅을 할 때 어떤 위스, 하이트, 뭐 스케일, 퀄리티 같은 걸 이제 파라미터로 던지는데 그 중에 잘못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적합하지 않는 데이터는 이제 파라미터 밸리데이터로 이제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API 서버가 있고 스토리지 엔진 캐시 스토어가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파이썬 풀스택으로 만들었는데 API 서버 같은 경우는 플라스크를 썼고 엔진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완드라는 걸 썼고 레디스는 레디스 파이 그리고 파스는 파이 야물이랑 스토리지는 S3를 이제 보토3를 썼고 리퀘스트로 이제 파일 시스템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구현했던 모듈들을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레포지토리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피터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실제 피터 앱 폴더가 있고 원래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버, 스토리지, 엔진, 캐시 스토어, 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저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컨피그는 저 컨피그 파일에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죠? 컨피규레이션은 저기 피터, 야물이라는 곳에 실제로 정의되어 있고 이제 시크릿 값 등을 숨겨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레포지토리에 피터, 야물, 샘플이라고 해서 그 컨피규레이션 포맷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문서는 안 했지만 야물로 이제 변경하고 세팅하는 방법은 나중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런 파일은 말 그대로 러닝하는 스크립트죠. 이제 API 서버는 플라스크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전제가 있었는데 플라스크를 이미 다 한 번쯤은 그냥 튜토리얼이라도 해보셨다고 가정을 했어요. 굳이 문제는 안 되지만 일단 보통 플라스크에서는 그 라우팅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지금 라우트, 업로드, 메소드, 포스트 저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소드를 앱에다가 바로 이제 레지스팅이라는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그 컨피규레이션도 있지만 그 업로드를 막거나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그래서 그 옵션을 만약에 끄게 되면 업로드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처럼 프리 레지스터들을 하게 되면 이게 항상 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안에서 막을 수 있지만 깔끔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업로드라는 함수는 이제 미리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함수만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옵션에 있는 enable 업로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동적으로 add URL 룰을 라우터를 하나 붙이게 되는 거죠. 버스트로. 그래서 좀 더 이제 플라스크에서 옵셔널 URL 또는 이제 플러그able URL을 이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onfiguration parsing 부분인데요. 이거 코드 혹시 다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네, 일단 configuration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데이터 파싱이라서 별건 없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using common class, 그러니까 공통 클래스. 예를 들면 저기 in-memory 캐시 스토어랑 redis 캐시 스토어는 캐시 스토어 컨피그를 상속해서 같은 클래스를 갖고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같은 클래스, 물론 여기는 이제 그 프로퍼티가 전부 다 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놔두기 위해 커먼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네, 컨피그 파싱은 다 예측되시겠지만 컨피그 로딩하고 파싱하고 밸리데이팅하고 실패하거나 인밸리드하면 에러 보여주고 성공하면 이제 다음 단계인 체크 캐싱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근처를 보게 되면 이제 required field 여기 보면 이제 validate 캐시 스토어라던가 스토리지 필드 저런 거는 이제 그 해당 필드의 필수적인 이제 필드들을 체킹하는 함수들이고요. 저 로드 캐시 스토어 컨피그 같은 게 이제 실제로 해당 캐시 스토어라던가 스토리지 같은 걸 컨피그하는 함수입니다. 네, 여기를 보면 실제 한 개 예시인데 저기 캐시 스토어 보면 이제 캐시 스토어 타입을 체크하고 없으면 이제 에러를 내뿜죠. 그리고 로드를 하게 되면 만약에 레디스면 아까 위에서 선언했던 그 레디스 캐시 스토어 컨피그를 캐시 스토어에 넣고 아니면 인메모리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모든 그 옵션들 컨피규레이션을 다 등록을 하게 되죠. 저 위에 있는 캐시 스토어 넌 저기에 다 등록하게 됩니다. 없으면 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있나 없나를 체킹할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파람스 밸리데이터인데요. 이게 또 컨피그랑 비슷하게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파라미터를 다 밸리데이팅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에러 주고 밸리드 하면 이제 핸들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람스 밸리데이터도 똑같아요. 그냥 일단 기본 밸리드 그 파람들 있잖아요. 모드, 패스, 뭐 직관적으로 위스, 하이트가 뭐 정수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걸 다 이제 필터링하고 특히 제가 이제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가 뭐냐면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썸네일, 리사이징, 뭐 플립플롭, 로테이팅 같은 게 모드거든요. 그래서 각 모드마다 필수적인 그 필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킹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여기 else가 없는 이유는 위에서 이미 validate 모드를 했기 때문에 다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다 체킹을 하게 되면 체킹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모든 이제 메서드 즉 뷰 컨트롤러에 다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데코레이터로 만들었어요. 위에서처럼 위에 있는 게 한 개의 데코레이터인데 전체 코드는 없지만 데코레이터 작성하시는 법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코레이터에다가 파람셋 밸리데이트를 하고 만약에 올바르게 되면 API 뷰를 호출해요. 만약에 아니면 코드가 없군. 만약에 아니면 이제 여태까지 축적된 에러 메시지를 전부 다 제이슨으로 뿌리게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라우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파람스를 체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캐시 스토어가 있고 뭐 스토리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뭐 캐시 스토어는 말 그대로 캐싱 기능인데 저는 이제 정확히는 뭐 캐시는 아니지만 캐싱을 이제 더블 캐싱으로 구성을 했어요. 하나는 진짜 뭐 레디스 같은 데서 앞단에서 뭐 캐싱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걸 계속 만들면 안 되니까 스토리지 아까 스토어 스토리지 있잖아요. 데스티네이션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하고 그래서 두 번을 체킹해요. 한 번은 캐시 서버에서 체크하고 한 개는 스토어 스토리지에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레디스 같은 거는 지금 메모리 휘발성이기 때문에 뭐 서버가 꺼지거나 하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저장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스토어를 한 번 더 체크합니다. 그래서 더블 캐싱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둘 다 이제 낫으로 뜨면 제너레이트를 실제로 하게 되죠. 다음처럼 보면 이제 더블 캐싱이라고 하면 계속 두 번 체크해야 되잖아요. 저는 뷰가 적어도 3개 이상인데 이걸 계속 체크하게 되면 좀 코드가 안 이뻐지기 때문에 이걸 데코레이터로 처리했습니다. 아까도 데코레이터를 썼지만 데코레이터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이뻐요. 네. 그래서 뭐 from cache store show, from storage구나. 네, 그래서 저기서 계속 캐싱을 체크한 다음에 없으면 이 쇼뷰가 실제로 돌아요. 저기 보이죠? 오리지널 이미지 가져와서 트랜스포밍 시키고 비터 스토어 스토리지에 세이브한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캐시 데코레이터 저것도 있긴 한데 저거는 이 뷰가 다 끝나면 생성된 트랜스폼드 이미지의 파일 패스랑 파일이랑 URL을 저 캐시 스토어에 저장하는 데코레이터예요. 네, 그래서 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싱 기능이. 네, 이런 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데코레이터 굿.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스토리지 같은 거 설명할 때 스토리지의 종류가 2개 있다고 했잖아요. S3랑 파일 시스템. 그리고 각각은 소스가 될 수 있고 스토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총 4개의 클래스가 필요한 거죠. 캐시도 마찬가지로 레디스 인메모리 뭐 더 추가해서 뭐 엠캐시드 같은 거 추가해봤죠? 봤자가 아니라 추가하면 이제 3개로 늘어나죠.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저희가 클래스를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터페이스도 계속 제작해야 되고.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뭐 레디스 인메모리를 캐시 스토어로 묶고 얘네들을 이제 스토리지로 묶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혹시 자바 같은 거 써보셨으면 인터페이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공통된 메서드의 집합을 이제 정의해야 되면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받고 각 클래스가 그걸 구현하게 되면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죠. 내가 소스가 뭔지 몰라도 이것만 쓰면 어디서든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파이썬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클래스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함수로 어떻게 서로 다른 클래스를 써야 할까?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건 없으니까 인터페이스 like하게 클래스를 짜보면 됩니다. 파이썬에는 not implemented error라고 그 해당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에러가 뜨게 할 수 있어요. 저게 결국 인터페이스죠. 자바에서 그거가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source storage 같은 경우는 그냥 existence 체크랑 getting만 하면 되니까 저 2개만 있으면 되고 그 store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도 가져와야 되고 세이브도 해야 되고 해당 파일에 이제 URL도 생성해야 되니까 저 메서드들을 지금 전부 다 그냥 인터페이스화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서 보듯이 S3 소스 스토리지가 소스 스토리지를 받고 있는데 저 두 개 중에 두 개 메서드 중에 하나만 이제 안 해도 에러가 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라이크하게 클래스를 짰습니다. 캐시도 마찬가지죠. getset 밖에 없지만 이게 실제 코드인데 이것도 실제 코드죠. 근데 내부 구현인데 캐시 스토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레디스 스토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getset이 이제 그 임플리멘트 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뭐 가져올 때 get 쓰면 되고 저장할 때 set 쓰면 됩니다. 인메모리 캐시 스토어도 똑같아요. 이 두 개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시듯이 fit config 그 캐시 스토어 타입이 레디스든 인메모리든 물론 서로 다른 스토어를 저장해요. 지금 저는 인메모리로 아까 SQLite 누가 말씀하셨지만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스토어를 저장하든 뭐 SQLite를 저장하든 그 인터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로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이라고 해봤죠. 뭐 이거 그냥 썸네일 장상하고 리사이징하고 하는 건데 그냥 완드 써서 했어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물론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동일한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제 정의를 했어요. 썸네일, 리사이즈, 플립, 로테이트를 다 부르려면 if로 계속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딕셔너리도 할 수 있는데 뭔가 저는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나의 트랜스폼이라는 메서드로 래핑을 했어요. 커먼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저것만 이제 가져다 쓰고 좀 모드만 넣어주면 필요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보인되었어요. 실제 코드 라인도 1300라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네, we are the world. 네, 그래서 이 모듈들을 합치면 이게 만들어져요. 파싱, 컴피그 파싱하고 파라미터 밸리데이팅하고 캐시 체크하고 스토리지 캐시 체크하고 없으면 엔진으로 트랜스포밍 돌리고 마지막으로 뭐 스토리지 핸들링하고 네, 이런 플로우가 이제 끝입니다. 밑에 이제 인터페이스들 보이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저는 처음에 했던 의도는 이걸 그냥 온디맨드 백엔드 서버로 쓰자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더라고요. 로컬 기반의 이미지 변환 툴, 자체 서버 띄워서 하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체 서버로 이미지 변환을 해서 클라우드로 백업하기 라는 툴로 쓸 수 있고 마지막 메인 퍼포스였던 저 백엔드 온디맨드 이미지 서버 이 세 가지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붙였던 시나리오 기반은 두 번째인데요. 이미지를 변환하고 그걸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툴로서 사용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라이브는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피규레이션을 파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컨피규레이션은 되게 커스터마이저블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출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포트 6001번으로 받고 시크릿 키랑 저 점점점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시크릿 밸류라서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시 스토어는 레디스, 로컬호스트의 6379번 포트 사용하고 스토리지는 저 소스 같은 경우는 제 로컬 환경에 있는 이미지를 올리고 싶으니까 FS 그리고 데스크탑 로케이션 잡았고 스토어는 저는 S3에 백업을 하고 싶으니까 S3 버킷 네임 밍그래머에다가 서울 리전 그리고 로케이션이 이미지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옵션은 저는 업로드를 불허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서버를 구동해야죠. 네, 런 파일은 구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미지 변환이 필요하니까 이미지 변환을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URL을 보시면 get 액션으로 resize라는 모드 그리고 패스 저 패스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로케이션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가 그 로케이션 뒤에 따라가요. 즉 저는 어떤 파일을 변환하고 싶냐면 users min 데스크탑에 wallpaper square with png라는 이미지를 변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with white 200x300으로 리사이징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이미지 서버로 쓰면 get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바로 URL 붙이면 되는데 왜 썼냐면 제가 이제 액션이라고 해서 모드랑 다른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액션이에요.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액션은 show get redirect가 있는데 show는 이제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비동기적으로 그러니까 요청하면 바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못 쓸 수도 있죠. 왜냐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어디서 쓰냐면 웹 환경이 있잖아요. 이미지 태그 그런 데서는 사실 써도 되거든요. 이미지가 안 들어오면 액박 뜰 수 있고 들어오면 어차피 로딩 되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싱크로나이즈드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고, get은 그냥 쇼랑 반대예요. 이거는 동기 처리예요. 진짜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받고 싶을 때, 실제 데이터, 둘 다 실제 데이터긴 한데 저거는 이미지를 실제로 바로 쓰고 싶을 때 get을 사용합니다. 그 리디렉트는 인포메이션을 받지 않고 그 이제 변환된 이미지로 그냥 리디렉트 바로 볼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서는 get을 썼어요. 동기적으로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 URL을 요청하면 반환값이 나와요. 해싱된 파일네임이랑 패스 그리고 URL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 URL 들어가면 변환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네임 11382F죠? 네, 캐싱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그리고 버킷도 확인해 봅시다. 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로컬에서 이미지 변환을 한 뒤에 클라우드 백업에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지 변환 결과도 실제로 확인해 봐야죠. 2880 by 1800 이미지를 던지고 아까 200, 300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200, 300으로 됐어요. 네, 됐네요. 네, 동작합니다. 띵이고.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제가 다 보여드려서 굳이 시연을 안 해도 되지만 뭐 라이브 데모에 네, 일단 민그레모 버킷이 있죠. 저 아까 데이터 다 삭제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네. 이미지. 이거 아까 제가 생성해 놓은 건데 네, 이거는 두고 일단 서버를 돌릴게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레디스는 이미 실행해 놨고요. 네. 지금 이게 아니고 현재 키가 뭐 있냐 보냐면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좀 기니까 네, 미리 적어놨는데요. 같은 포트로 get mode, get action, 모드는 리사이즈, 그리고 패스는 같은 이미지로 합니다. 그리고 width는 300, height는 400짜리로 요청을 하게 돼요. 네,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볼까요? 일단 되었으니까 캐싱이 되었는지 봅시다. 네, 되었어요. 공시 680. 네, 되었고 일단 캐싱이 잘 되는 거 확인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변환된 이미지가 저장되는지 확인해야죠. 캐시 디렉터리가 생겼네요. 이미지도 생겼고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304에서 400짜리로 변환이 되었죠. 그래서 네, 잘 돌아가는 걸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중에서 모든 기능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인축이 안 된 게 몇 개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퍼스트 버전 커밋을 오늘 아침 10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된 게 인메모리 캐시 스토어 지원. 이거는 이제 SQLite 메모리 DB를 쓰면 되니까 금방 할 것 같고, 아까 쇼도 아직 구현이 안 돼서 셀러리로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될 거고, 뭐 밑에는 뭐 다른 것들이죠. 업로드도 되고, 뭐 추가 옵션 아니면 처리 액션 추가하고, CLI나 콘솔 문서화들 아직 안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테스트 코드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테스트했는데 너무 귀찮아서 이거 테스트 코드, 그리고 오픈소스니까 작성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디플로이 프로세스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 걸 실행하려면 로컬에 레디스 깔고 뭐 플라스크 깔고 리콰이어먼트로 다 깔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커라이징을 해서 그냥 플러그블 서비스처럼 파일 받고 그냥 메이크하면 쓸 수 있게 하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주세요. 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15분. 책이 많이 남았어요. 네. 뒤에가 먼저 힘들었어요.
네, 먼저 여기 같이 이 작업을 처음에 초반에 아이디어를 같이 민재님하고 같이 했던 상황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기쁘고요. 오픈소스로 풀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하신다면서 이거 계속 이제 발전시킬 의향이 있으신 거죠? 컨트리뷰터 같이 조인해서 하고 싶은데. 네, 굉장히 환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지금 현업에 있는데 이 관련된 것들 니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드랍박스에서 이거를 이제 처음 피처를 한 10년 전에 릴리즈해서 나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이런 걸 만들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구성 중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게 인메모리 캐시 쪽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구성상에 보면은 만약에 나중에 HA 구성해가지고 서버가 2대 이상 될 때 네. 캐시를 이제 안쪽에다 두면은 A 서버에서는 캐싱되어 있던 이미지가 B 서버에서는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네.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굳이 인메모리 캐시를 들고 왔어야 되나 싶고요. 네. 질문이시군요. 솔직히 그건 생각 못했습니다. 레디스라고 하면 클러스터링 할 수 있긴 하지만 인메모리 2개 이상의 서버는 사실 지금 생각 못한 부분이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만약에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서버가 2대 이상 필요하고 한 부분이면 사실 이거 레디스를 직접 쓰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캐시스터가 본인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본인이 그냥 레디스를 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인메모리를 쓸 수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처리 방법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예. 네. 네, 그리고 아까 손을 들어주신 분이 네. 아주 인상적으로 일단 봤는데 이 구현하신 거 말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앞부분 아키텍처를 설명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아키텍처를 고민한 흔적이라든지 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현업에서 한 과장 레벨 정도 돼도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어봐 했을 때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아키텍처 이 잡은 구조를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어프로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로 되돌아오기 전에 현업에서 잠깐 배우셨다고 일하셨다고 했는데 그쪽 영향인지 그게 좀 상당히 궁금해요. 이제 말씀하신 현업 경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걸 처음 개발했던 회사 그 전에는 제가 스타트업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개발자가 저 혼자여서 이제 AWS 아키텍처링을 혼자 다 해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같아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기간은? 처음 스타트업은 한 5개월 했고, 두 번째 아까 한 거는 제가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3개월 했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앞에서 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아까 전에 이제 레디스의 키로 키값을 생성을 하는데요. 네.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얘네들이 중복이 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서 레디스를 처음 써봐가지고 레디스를 멀티 클러스터링 환경에서는 이제 전혀 이제 안 돌려봤고 여기서 이제 단일로만 돌려봐가지고 게다가 관련 경험 그러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설명해주시고. 네. 아, 부연 설명이군요. 아니 부연 설명 아닙니다. 같이. 아까 하신 얘기 중에 캐시 서버 인메모리 쓰신다고 했는데 네. 제 생각에 아마 속도 때문에 인메모리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러면은 셋 하나가 아키텍처가 인메모리 아키텍처고 네. 주기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거를 디스크로 떨구거든요. 네. 왜냐면 메모리 말씀하신 대로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HL 구성을 하든 클러스팅을 구성을 하든 어차피 메모리에 있는 건 원래 디스크로 주기적으로 떨구기만 하면 네. 제 생각엔 아키텍처상은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셋 하나 아키텍처랑 똑같이 꾸미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그런 거 감사합니다. 그냥 몰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몰랐었는데 감사합니다. 특별한 질문 아니고요. 네. 사실 이거랑 비슷한 프레임워크 썸버가 있는데 네. 혹시 참고를 좀 하신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썸버요? 썸버? 네. 지금 바로 검색하시면 오아리. 실제로 네. 아키텍처도 그렇고 거의 유사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컨셉 자체도 사실 같은 거여가지고 네. 참고를 하신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제가 들리긴 했나요? 네. 근데 네, 저도 그것도 파이썬이구나. 네, 이거는 흔적은 있지만 못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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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요. 네. 혹시 만약에 참고를 하셨으면은 네. 이거를 이제 계속 유지하시길 발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거랑 또 뭔가 이렇게 사실은 지금은 차별점 같은 게 많이 없거든요. 네. 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 궁금해가지고. 일단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기? 네. 동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작게 했잖아요. 작은 기능도 한 개밖에 없었고 했는데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사실 그게 제일 커가지고 경쟁 차별점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계속 발전시킨다면 그게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이제 미재님이 초반에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제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변화가 좀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거랑 차이가 있어서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원래는 캐시 사용을 하지 않고 네. S3에 바로 조회를 해서 네. 있으면은 이제 301 리다이렉트를 하고 없으면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식으로 했었잖아요. 네. 중간에 이제 인메모리 캐시 도입을 한 거는 없었을 때 새로 만들었을 때 기다리는 거 그거를 좀 덜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없었을 때 기다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 이미지를 이제 리사이징을 할 때 네. 프로세싱 타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리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 이미지가 크면. 네.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이 인메모리 캐시를 그러니까 왜 인메모리 캐시 이전에는 없었는데 없었던 거를 왜 도입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그냥 캐싱 그냥 캐시 아니요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한 거고 그냥 말 그대로 네, 빨리 가져오려고 한 빨리 거예요. 가져가려고. 네, 그냥 캐싱입니다. 네. 일단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 좀 더 단순하게 가져간다면은 이제 이미지가 이제 생성됐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큰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변환을 할 때 시간이 걸리면은 네. 그냥 이제 디폴트 이미지 간단한 거 네. 로딩 중입니다. 마치 HTML 쪽에 스페시피케이션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로딩 중인 이미지 보여주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네.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큰 거 올릴 때 이제 그 사이에 작은 거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짧게 그냥 이제 이미지 이제 변환 중입니다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 리다이렉트를 빨리 시켜주고 네. 현재 이제 이미지 리다이렉트가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확인해갖고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를 따로 돌리든지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굳이 이제 캐시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캐시 이런 거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왜 그런 게 물어보냐면은 이제 멀티 환경에서 HA 환경에서는 이제 어떤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안 돼갖고 네.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 포인트에서 조금 더 차별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나는 걸 드리자면은 요즘에 그 서버리스 아키텍처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이미지 이제 썸네일 제너레이터 서버들은 대부분 이제 그냥 항상 이제 항상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앤오프로 잠깐 이제 뜨고 필요할 때 쓰고 이제 버리는 건 형태인데 네. 이거를 좀 더 경량화를 하고 컴팩트화해서 차라리 그냥 서버리스에 포커스를 해서 만드시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서버리스 이제 관련해서 서비스들 나오는 거 보면 오픈 CV 사용해갖고 이제 뭐 이미지 이런 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얼굴 뭐 피처 찾아주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오픈 CV 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서버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리스로 이제 람다로 해갖고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좀 더 재밌는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받고 5분 쉬고 다음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웹에 업로드를 할 때 보면 어차피 디스크에 그런 처리 업로드나 뭐 블로킹 I/O 같은 게 좀 발생할 것 같은데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해결책으로 좀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디스크요. 디스크요. 네. 저 사실 그 부분 잘 몰라가지고 네. 순식간에 면접장이 돼요. 제가 관련된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가 그렇게 IO가 저는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서버를 사용을 하고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걔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류의 이제 프레임워크나 이런 서버들이 집중하는 건 사실 기능적인 면이 사실 중요할 것 같고 그런 I/O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뭐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앞단에 뭐 캐싱을 뭐 빡빡하게 걸어가지고 엔지니스도 바니시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빡빡하게 걸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거랑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이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발표 부탁드립니다.